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굴착기 운전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2회 시간입니다.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높은 가동성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유압배관의 종류는? 굴착기 같은 경우에 많은 부품들이 움직이죠. 가동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 쓰이는 호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높은, 즉 고압에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가동성, 즉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하는 유압배관의 종류는 유압호스입니다. 유압호스는 고무와 철사 등의 강선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까지가 고압에 견딜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렉시블 호스, 이 플렉시블이란 게 뭐니까 플렉시블이란 게 유연하다 이런 말이죠. 유연한 호스, 그래서 플렉시블 호스라고도 하고 고압 호스라고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압 호스입니다. 그래서 높은 가동성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유압배관의 종류는 유압 호스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축전지를 충전할 때, 납산 축전지를 충전할 때 축전지 내에 발생하는 수소가스가 있습니다. 이 수소가스는 어떤 가스인가? 가연성 가스입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산 축전지를 충전할 때는 그 화학 반응에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은 안 돼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화기에 가까이 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소가스는 폭발성 가스,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납산 충전을 충전할 때는 창문이 열린 곳에서 또 화기 근처를 피해서 충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납산 충전지에 나오는 수도가스, 납산 축전지 충전 시 나오는 수도가스는 가연성 가스라는 것입니다. 다음 중 유압 실린더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것. 유압 실린더는 실린더와 피스톤과 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는요. 오일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맨 밑에 이렇게 그 볼트처럼 나와 있죠. 이걸 풀면은 여기에 찌꺼기 오일이 쭉 빠져나와서 오일 교환할 때 쓰는 거죠. 이게 드레인 플러그예요. 그래서 오일 탱크 부속 장치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는. 문제 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승차 인원 및 적재 중량의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승차 인원 증가, 적재 중량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하려고 할 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 공무원 등이 표시하는 수신호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렇죠. 추월신호입니다. 추월신호는 수신호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행신호, 좌우회전 신호, 정지신호는 수신호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추월신호는 수신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은 지시표지입니다. 보안경을 착용하라, 방독마스크를 써라, 방진마스크를 써라, 이러한 것들. 머리부터, 그렇죠. 눈에는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하십시오라는 게 지시표지입니다. 안내표지는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안내해 주는 것, 안내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시표지를 중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 좀 더 보셨죠? 금지표지, 지시표지, 경고표지는 다 있죠. 그런데 허가표지라는 건 없죠. 허가표지라는 건 없습니다. 안전표지의 종류에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어큐뮬레이터 기능과 관계가 없는 거. 어큐뮬레이터가 뭡니까? 추갑하는 것이죠. 압력을 축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은 압력을 보상해주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유압회로를 보호하고 맥동을 감쇄시키고 충격 압력을 흡수하고 일정 압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표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큐뮬레이터에서 뭘 합니까? 여기서 압력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압력을.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압력을 밀어 올리면 시간이 걸리죠. 여기까지요. 이럴 때 많은 맥동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맥동을 방지하고 압력을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것을 어큐뮬레이터를 축압기라고도 하죠. 축압기에서 충격 압력도 흡수하고 유압범프 백동도 흡수하고 유압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릴리프 밸브는요, 이거는 일정 압 이상이 되면 토출해 버리는 것이 압력을,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압력을 축적하는 것이고, 릴리프 밸브는 일정한 압력 이상이 되면 압력을 토출해서 기기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릴리프 밸브예요. 정답은 어큐뮬레이터 기능과 관계없는 것은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조향장치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조향장치는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회전 반경이 크고 방향 조향이 수월해야 한다. 뒷부분은 맞죠? 방향 조향이 수월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전 반경이 크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회전 반경은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곳에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조향장치는 회전 반경이 적어야 되죠. 만약에 크다면요, 좁은 곳에서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조향장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회전 반경이 크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회전 반경이 작아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종류, 좀 전에 보신 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시표지, 안전모를 착용하라. 머리에, 눈에는 보안경 착용하고, 그 다음에 코에는 방독마스크, 입에는 방진마스크, 이런 걸 착용하라는 거, 이것이 지시표지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안전표지의 종류 중에 지시표지에 속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전모 착용이죠. 안전모, 그 다음에 보안경, 방독마스크 이런 걸 착용하라. 이것이 지시표지입니다. 일반 가연성 물질의 화재로 물질 연소 후 재를 남기는 일반 화재는 A급 화재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고, C급 화재는 전기 화재고,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입니다. 여기서 묻기를 일반 화재는 그랬습니다. A급 화재입니다. 전압이 20V, 저항이 5옴일 때 전류는 얼마인가? 자, 전류는 암페어로 표시하죠. 어떻게 됩니까? 오음분의 볼트입니다. 오음분의 볼트죠. 여기서 볼트가 20이고 오음이 5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암페어는 4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암페어입니다. 공식은 암페어는 오음분의 볼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2번입니다. 유압 건설기계의 고압 호스가 파열되는 원인. 자, 압이 너무 높아서 파열되겠죠? 그러면 일정 압을 유지해주면 그 이상은 토출해버려야 되는 게 릴리프 밸브인데, 이 릴리프 밸브가 설정 압력이 불량합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또는 압력 자체를 너무 높여놨어요. 예를 들면 100바면은 100바면 터지는데 이 릴리프 밸브를 120바에다 맞춰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불량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고압호스의 파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압호스가 파열되는 제1의 원인은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불량입니다. 13번입니다. 제동장치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 자, 브레이크 제동장치입니다. 마찰력이 작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마찰력이 커야 제동력을 높이겠죠. 그래서 제동장치는 마찰력이 커야 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인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결격사 위에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8세인 사람은 18세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에 해당돼서 18세인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인 사람은 18세가 아직 안 된 사람이죠. 미만인 사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15번입니다. 세미실드, 빔 형식의 전조등을 사용하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전구를 교환하면 됩니다. 반사경과 렌즈와 전구 필라멘트가 일체인 실드빔식, 실드빔은 이게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구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일체로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미실드에서는 전조등은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로 되어 있지만 전구, 필라멘트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전구만 분리 또는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실드빔 형식에서는
전구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냉각장치에 부동액에 이용되는 액체가 아닌 것, 그리스입니다. 부동액에 이용되는 것은 글리서린,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부동액은 뭡니까? 냉각수가 겨울에 얼지 말라고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수와 혼합해 사용하는데 그 액체의 종류로는 글리세린,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이고 글리세린, 메탄올. 그래서 그리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액에 이용되는 액체가 아닌 것은 그리스입니다. 17번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할 때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에서는 몇 미터 이상의 매설 깊이를 유지해야 하는가? 공동주택 부지 안에 있는 도로에서 도시가스 배관은 60cm 이상을 땅속으로 매설해야 합니다. 0.6m입니다. 그래서 답은 0.6m. 도시가스 배관 매설 시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에 있는 도로에서, 자, 공동주택 부지 안 도로에서는 60cm 이상을 묻어야 합니다. 0.6m입니다. 폭이 4m에서 8m인 도로에서는 1m 이상을 묻어야 합니다.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서는 1.2m 이상을 묻어야 됩니다. 공동주택 안 부지도로서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디젤기관의 시동 보조장치가 아닌 것은, 디젤기관은 점화기관이 없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동 걸 때 뭔가 보조를 해주는 시동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히터레인저, 그 다음에 공기 예열장치, 실린더 감압장치. 실린더 감압장치란 건 뭡니까? 처음에 기동전동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로모터만 가지고 그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높은 압 자체를 시동을 못 걸어요, 세로모터가.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를 좀 감압장치를 수동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동 걸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린더 감압장치,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거 이런 건 다 예열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점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과급장치는요, 이것은 가솔린 기관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젤 기관의 시동 보조장치가 아닌 것은 그러면 과급장치가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시동 보조장치로는 감압장치, 예열장치, 흡기가열장치, 이것이 히터레이저죠. 그다음에 연소 촉진제 공급장치 등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출장 검사가 가능한 경우, 즉 덤프트럭이라든가 콘크리트 믹서라든가 이런 건설기계가 해당 장소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출장 가서 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건설기계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그래서 싣고 배 타고 나와서 검사받기가 어렵겠죠. 자체 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 속도가 시속 35km 미만인 경우, 너무 느려서 검사소까지 오기에 하루 걸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가서 출장 가서 검사해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서지역에 있다면 또 자체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너비가 2.5m를 초과하거나 시속 35km 미만인 경우에는 출장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관리법상 출장 검사가 가능한 경우 아닌 것. 중량 40톤 초과 출장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도서지역에 있다. 출장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너비가 2.5m 이상이라고 했는데 3m니까 되죠? 네,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50km가 아니라 35km 미만인 건설기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50km 미만인 건설기계 틀렸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5km 미만인 건설기계는 출장 검사가 가능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